가만히 앉아있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윗바사나.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걱정하고, 움직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명상을 할 때조차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고, 좋은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고, 깨달음이라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행은 어쩌면 정반대의 자리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오늘은 바로 이 단순한 수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가만히 앉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앉아 보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생각이 올라옵니다. 기억이 올라옵니다. 몸이 불편해집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떠오르고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과거의 장면이 나타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을 멈추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만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윗바사나는 특별한 상태를 만드는 수행이 아닙니다. 윗바사나라는 말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것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만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숨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압니다. 숨이 나가면 숨이 나가는 것을 압니다. 몸이 편안하면 편안함을 압니다. 몸이 불편하면 불편함을 압니다.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바꾸기 전에 보는 것, 판단하기 전에 느끼는 것, 해결하기 전에 함께 있는 것. 세 번째, 처음에는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편안하게 앉아봅니다. 의자에 앉아도 괜찮고 방석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허리는 자연스럽게 세웁니다. 억지로 꼿꼿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길게 만들 필요도 없고 깊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의 호흡을 느낍니다. 코끝에서 느껴지는 공기일 수도 있고 가슴이 움직이는 느낌일 수도 있고 배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우리는 호흡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호흡은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호흡은 계속됩니다. 그러니 명상에서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호흡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을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저는 명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명상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화를 내면서도 나는 지금 화나는 생각을 붙잡고 있구나를 모르고 걱정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미래를 상상하고 있구나를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생각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 또 하나의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있구나. 그리고 다시 몸이나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5번째,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내가 불안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안이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는 화가 났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씩 화라는 에너지가 몸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어 하나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수행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나는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만은 아닙니다. 감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정만은 아닙니다. 몸의 감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계속 변화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경험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6번째, 몸은 수행의 아주 정직한 문입니다. 생각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몸은 비교적 정직합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가슴은 꽉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하면서도 배가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갔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깨가 계속 긴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에서는 몸의 감각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몸을 느껴봅니다. 얼굴은 어떤지, 턱은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목과 어깨는 어떤지, 가슴은 열려 있는지, 답답한지, 배는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다리는 어떤지, 발바닥의 감각은 어떤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고쳐야 할 대상이기 전에 느껴져야 할 존재입니다. 7번째, 불편함을 바로 없애지 않고 관찰해 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등이 아플 수도 있고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증이 심하거나 몸에 무리가 되는 경우에는 자세를 바꾸어도 됩니다. 수행은 몸을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안전한 정도의 불편함이라면 바로 움직이기 전에 잠시 관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불편하면 바로 움직이고 싫으면 밀어내고 좋으면 붙잡습니다. 그런데 수행에서는 그 반응이 일어나기 직전을 봅니다. 싫다, 움직이고 싶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까지 봅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 봅니다. 그러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편함이 하나의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이 보입니다. 따끔거림이 되었다가 뜨거움이 되었다가 압박감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직접 봅니다. 감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8번째, 무상은 철학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릅니다. 윗바사나는 무상이라는 개념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게 합니다. 호흡 하나도 매번 똑같지 않습니다. 감각도 변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기분도 변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면 이 모든 것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조금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고요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가슴이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경험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9번째, 고통은 감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한 것은 하나의 감각입니다. 그런데 곧 생각이 붙습니다. 왜 이러지? 큰일 난 거 아닐까? 이 감정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는 왜 항상 이럴까?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의 감각이었던 것이 거대한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윗바사나는 이 과정을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10번째, 감정이 올라오면 이야기보다 먼저 감각을 만납니다. 슬픔이 올라왔다고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왜 슬픈지를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했고, 왜 내가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합니다. 물론 삶에서는 이해와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행 중에는 그보다 먼저 느껴봅니다. 슬픔은 지금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가슴인가? 목인가? 눈 주변인가? 배인가? 그 감각은 어떤가? 무거운가? 뜨거운가? 답답한가? 떨리는가? 이렇게 감정을 스토리에서 몸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 감정이 나를 삼키는 거대한 무엇에서 지금 몸에서 경험되고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1번째, 받아들인다는 것은 조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참고 견디라는 뜻도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훨씬 단순합니다.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 슬프다면 슬프면 안 돼 라고 밀어내지 않고 지금 슬픔이 있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화가 났다면 수행자는 화내면 안 돼 라고 억누르지 않고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봅니다. 받아들임은 경험에 대한 저항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12번째, 놓아버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놓아버리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놓아버림은 대부분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느껴지고 충분히 알아차려지고 충분히 허용되었을 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받아들임이 먼저이고 놓아버림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픈 것은 먼저 아파해 주어야 합니다. 두려운 것은 먼저 두려워할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밀어내느라 사용하던 힘이 줄어듭니다. 13번째, 가만히 앉는다는 것은 도망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불편하면 휴대폰을 봅니다. 외로우면 누군가에게 연락합니다. 불안하면 계속 검색합니다. 답답하면 무엇인가를 먹기도 합니다. 심심하면 영상을 봅니다. 이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때로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가만히 앉아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아무것도 피하지 않고 그냥 나와 함께 있어 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어도 괜찮다는 것. 이것은 아주 깊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14번째, 관찰하는 자를 발견합니다. 수행이 조금 깊어지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나타납니다.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감정을 보고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은 관찰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알아차리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감정도 관찰됩니다. 몸도 관찰됩니다.
베단타에서는 이 알아차림의 측면을 사크시, 즉 증인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사크시다 라고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보아야 합니다. 생각은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그 생각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감정은 변화하지만 그 변화를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정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더 깊이 바라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15번째, 그러나 관찰자마저 붙잡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을 관찰한다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더 깊어지면 관찰하고 있는 나라는 느낌도 하나의 경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 나와 경험, 안과 밖의 경계가 조금씩 옅어질 수 있습니다. 호흡이 일어나고 소리가 들리고 몸의 감각이 나타나고 생각이 떠오르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알아차림 안에서 일어납니다. 굳이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일어납니다. 16번째, 수행의 목적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을 오래 하면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 슬픔이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이 깊어질수록 삶을 더 정직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화가 올라오면 화를 보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을 보고, 기쁨이 올라오면 기쁨을 보고, 그 어떤 것도 나라는 고정된 정체성으로 굳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깊이는 명상할 때의 특별한 경험보다 일상에서 얼마나 덜 붙잡고 덜 밀어내고 더 깨어서 살아가는가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17번째, 20분 가만히 앉아있기 윗바사나. 이제 실제 수행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5분, 호흡.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호흡을 느낍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음을 알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5분,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따뜻함, 차가움, 압박감, 떨림, 통증, 편안함,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5분, 마음, 생각과 감정을 봅니다. 생각, 불안, 슬픔, 기대, 필요하다면 짧게 알아차리고 다시 몸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5분, 열린 알아차림. 이제 특정한 하나의 대상만 보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알고, 호흡이 느껴지면 호흡을 알고, 생각이 나타나면 생각을 알고, 몸이 느껴지면 몸을 압니다. 무엇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왔다가 변화하도록 둡니다. 18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호흡은 일어납니다. 소리는 들립니다. 감각은 나타납니다. 생각도 저절로 떠오릅니다. 삶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아주 많은 부분이 저절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볼수록 통제하려는 힘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19번째, 수행은 삶을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이유는 현실에서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온전히 살기 위해 앉는 것입니다. 명상에서 내 불편함을 볼 수 있다면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명상에서 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바로 화를 쏟아내기 전에 한번 멈출 수 있습니다. 명상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 도망가지 않고 필요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수행은 방석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행은 결국 삶에서 드러납니다. 20번째,
마지막으로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피해왔던 것들을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만나고, 몸을 만나고, 감정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더 깊은 자리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수행을 어렵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보세요.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말고, 올라오는 것을 올라오게 두고, 느껴지는 것을 느껴주고,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게 두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조금 더 깊이 이 경험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마저 내려놓습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몸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고요한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어쩌면 수행은 새로운 무엇을 얻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그 안에 있었지만 너무 많은 생각과 움직임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마스테.